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방글라데시는 전염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천 명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의료 환경이 열악해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 동포들은 살기 위해 생계를 접고 한국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귀국한 방홍주 리포터 연결해 봅니다. 방 리포터, 한국 오는 길이 쉽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달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하여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글라데시에서 두바이를 갔다가 한국으로 가는 길은 거꾸로 되돌아가는 항로여서 시간은 배 이상 걸렸지만 이 항공권마저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평상시 왕복 항공료가 100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편도만 200만 원에 육박하고 그나마도 좌석 구하기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귀국 항공편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지만 동포들은 방글라데시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한국행을 서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방글라데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하루 4,000명대까지 늘다 요즘은 2, 3천 명대 수준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숫자보다 확진자가 10배 가까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건데요.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약 55달러 정도로 보통 방글라데시 근로자 한 달 임금의 절반이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어서 제가 살던 건물의 경비원들은 사람들이 쓰고 버린 마스크를 빨아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বর্তমানে বাংলাদেশে করোনা পরীক্ষা করা খুব কঠিন বিভিন্ন হসপিটালে বিভিন্ন সমস্যার কারণে এবং মাস্ক বিভিন্ন ফ্যাক্টরি থেকে সংগ্রহ এটাও খুব কঠিন আমাদের জন্য 방글라데시는 국가 수출의 약 80% 이상을 섬유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개 공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아주 미흡한 상황입니다. 섬유 공장들도 계속 가동하고 있어서 확진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로 예상되는데요. 정말 불안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방역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확산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월드 방홍주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 관광의 거점이죠. 시엠립 지역 동포들도 잇따라 귀국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남은 동포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서로 메꿔주면서 돕고 있지만 갈수록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박우석 시엠립 한인회 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캄보디아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많지 않은데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네, 캄보디아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주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진단검사 수가 적고 사망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의료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캄보디아 학교는 연말까지 휴교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식당이나 호텔 시설들은 지난달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활기가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다. 그나마 최근 휴가철을 맞아 앙코르와트를 방문하는 현지인들이 많아졌는데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동 제한도 없다 보니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곳 시엠립 거주 한인 동포들은 대부분 한국인이나 외국 사람을 상대로 관광업에 종사하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를 버티지 못하고 95% 정도가 휴업이나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경제적 문제 등의 이유로 동포들이 잇따라 한국으로 귀국해 시엠립 거주 한인 가구는 500여 가구에서 현재 200여 가구로 급감했습니다. 앞으로 2달 안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동포 100명 정도가 더 귀국할 것으로 우리 한인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지에 남은 동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여기서는 수익을 얻을 수 없어 가족 중 일부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산 가족이 된 가정이 50가구 정도 있는데요. 떠난 동포들 중 한국에서도 일을 구하기 어려워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오려 해도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와 2주 자가격리 비용으로 3,000달러, 약 36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해서 캄보디아로 다시 못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ហើយខ្ញុំនៅម្នាក់ឯងមើលការខុសត្រូវលើកូនហើយនឹងអត់មានលុយសម្រាប់ទិញរបស់របរការហូបចុកអញ្ចឹងពិតជាពិបាកមែន CM립 한인위는 지난달 말 후원금을 모아 어려움을 겪는 동포와 다문화 가정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행사를 연 사흘 동안 모두 208가구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인회에서는 현지에 남아있는 동포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물품 지원 및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CM립 한인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복 75주년인 올해 일본은 여전히 전쟁 가해 책임이나 반성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 인식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이런 갈등의 배경인 일본의 우경화와 수정주의적 역사관 주입은 한일 두 나라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박진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인 8월 15일을 일본은 정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에 대한 반성은 사라지고 패전일 대신 종전일로만 부르다 보니 일본에서는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8月15日は何の日か知っていますか？知らないです。終戦記念日ってのはいつか知ってますか？わかんないです。わからない。二次世界大戦があったっていうところは知ってるんですけど、とても詳しくは教えてな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5주년을 맞은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과거사보다 원폭 투하로 인한 피해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被害ばっかりをみんな、どんどん学んでいる感じがして、そもそもなぜ原爆が落とされてしまったのかというその侵略戦争のことも植民支配のことも何も知らない状況というのがあるというのをすごく、憂いていますし 과거 역사의 잘못을 부정한 수정주의 역사관이 반영된 일본 교과서는 젊은 층의 우경화를 부채질하며 과거사 인식의 퇴행을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침략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주변국에 이미 사죄를 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한 현격한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과거사와 무역 분쟁 등 사안마다 부딪히는 한일 두 나라 사이에서 동포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해방된 지 이제 75주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과거 일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양국 관계가 제자리인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까울 뿐이고요. 한일 정부가 좀 더 나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지만 우경화 독주에 빠진 일본에는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월드 박진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빠른 봉쇄 조치로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았던 방역모범국 호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연일 3자릿수를 돌파하고 있고 재봉쇄 조치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일상 회복만을 기다리던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호주 윤영철 리포터입니다. 호주 동남부 빅토리아주에서 지역 감염이 번지면서 호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행한 마스크 의무화 정책으로도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빅토리아주는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이달부터 멜버른 도심 내 야간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So there will be a curfew across metropolitan Melbourne from 8 p.m. this evening and it will run from 8 p.m. to 5 a.m. each and every day. 도시가 마비되면서 지역 경제는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멜버른 내 상업용 빌딩 공실률은 22%에 달했고 향후 상점 15% 이상이 폐점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멜버른을 대표하는 식당가 라이건 스트릿입니다. 평소 이곳은 식당과 카페를 찾는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지만 지금은 인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 곳곳에는 이렇게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강력한 봉쇄 조치로 비필수 사업장 임시 폐쇄가 겹치면서 우리 동포들 사업장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멜버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동포는 수업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꿔 버텨보고 있지만 수강생은 적고 고정 지출은 그대로이다 보니 계속되는 적자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게 뭐 2, 3년 간다면 뭐 버틸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뭐 이것저것 막론하고 없을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런 밀키트라든지 또는 이제 반제품 위주의 그런 제품으로 딜리버리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온라인을 많이 활용한다든지 온라인 이제 공동구매 같은 이제 그런 사이트를 이제 만들어서 호주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빅토리아주 경제가 끝모를 불황에 빠지면서 한인 상권은 이제 비대면 흐름을 고려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임영철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유럽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글 캠프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 독일과 프랑스 등 17개국 동포 청소년이 참가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김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터키예요. 여기는 영국이에요. 여기는 웨일즈예요. 많은 동포 학생들이 모니터를 앞에 두고 모였습니다. 유럽 한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1년 전부터 기다렸던 합숙 캠프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캠프로 열렸습니다. 직접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퀴즈도 같이 풀고 채팅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3일간의 온라인 만남도 짧게 느껴집니다. 이 온라인 캠프는 집에서 하는 캠프고 아무리 집에서 하고 직접 선생님을 못 만나도 아주 재미있어요. 시대 흐름에 맞게 수업 방식과 내용도 다양합니다. 집에서 준비한 불고기 재료에 선생님의 꼼꼼한 설명을 보며 재료를 다듬고 양념도 만들고 막히는 부분은 엄마 찬스를 이용하다 보니 불고기 요리도 금세 완성됩니다. 아주 맛있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이 그 여행도 못 가고 다른 캠프 직접 참가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시간 또는 지역의 제약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사실 너무 기뻐요. 우리 학생들이 살다 보면 코로나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힘드니까 그만두자, 하지 말자, 쉬자 이렇게 하게 할 수 없잖아요. 학생들에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시간과 거리를 제약받지 않고 다양한 강의로 동포 학생들에게 역사와 정체성을 일깨워준 온라인 캠프. 합숙 대안으로 시작한 온라인 캠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포 학생들을 잇는 또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미국 경제도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스턴 지역은 미국 내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는데요. 현지 리포터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소연 리포터, 보스턴 지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네, 교육과 문화산업이 발달했다고 알려진 보스턴시가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하버드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등 많은 명문 대학교가 자리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유학생이 대거 귀국길에 오르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레스토랑이나 대학교 투어 상품 등을 다뤘던 여행업체 등이 상당수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대학가 근처라 저희 동네에 이번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이 많고요. 그다음에 동네 유학생들 상대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이런 영향으로 보스턴이 속한 매사추세츠주의 실업률은 미국 평균치를 한참 웃돌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세탁소 등 폐업이 잇따르며 한인들도 생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몰게이지 때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지금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 소외계층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홀로 사는 노인 가구를 찾아가 봤는데요.
올해 73인 임사라 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차도 안 좋거니와 내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전처럼 못해요. 지금 내 먹는 이 시기야. 그러면 이제 말갛게 이제 치킨 하나 사다가서는 그걸 이제 말거리 이제 물 많이 부어가지고서는 쑥 만들어가지고서는 며칠씩 먹고. 네,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동포들에게는 지원 정책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생계까지 어려운 동포 이웃을 위해 한인 사회가 나섰습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한인 180여 명을 대상으로 쌀과 라면 등 생필품 나눔에 앞장섰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게 삶을 바꾸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좀 훈훈함이 펴져가지고 같이 내가 외롭고 힘들어도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같이 손잡고 이 시간을 넘겨갈 수 있겠다. 보스턴 한인들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만큼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스턴에서 YTN 월드 양수연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재확산하면서 공연 관람이나 대면 모임 등 일상으로의 복귀는 다시 먼 이야기가 됐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해 다문화 청소년 합창단이 온라인 콘서트를 준비했는데요. 특별한 공연을 최은미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앞마당에 울려 퍼지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 청소년 합창단원인 에밀리는 온라인 콘서트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면 모임이 힘들어지면서 합창단 친구들과도 온라인으로 만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performing in an online concert. I feel really amazed that even though there's a pandemic coming on, we can still come together and practice and sing to still bring joy to other people and to ourselves. 합창단을 이끌던 최연정 단장은 아이들이 노래 연습을 했던 공간에 남아 피아노 반주를 맞춥니다. 단원들은 매주 컴퓨터 앞에 모여 새롭게 선보일 합창곡에 화음을 넣는데요. Anybody wants to do that this part? Perfect.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이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아주 따뜻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곡이에요.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들이 여러분들이 모두 다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포 청소년들로 시작한 퍼시픽-콰이어는 유엔 헌장 제정 70주년 기념식 등 지역사회의 큰 무대에 초청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합창단입니다. 합창단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한국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죠.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예정된 공연이 모두 취소되면서 단원들은 무대에 서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야 했는데요. 합창단은 어려운 시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온라인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Although I really miss being with my friends at school, having fun with them, and eating with them, I am happy to help the food bank during this pandemic through the Pacific Choir concert. I really wish we can go back to doing like real in-person classes as soon as the pandemic is over. 아이들의 노래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월드 최은미입니다.